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하루하루가 뭐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밭을 한 발 한 발 꼭꼭 밟아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 팬데믹 상태가 되고 나서 과연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까?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알고 공부를 해 놨어야지 현명한 대처가 되겠죠? 네, 갑자기 대처가 되진 않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주식 투자가 이제 이번에 상당히 큰 의미로 이제 부각되어서 떠올라 오게 된 그런 재테크의 종류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를 하시려면은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시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해서 대충 그냥 이번에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그 대충 식의 정신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그 대충의 정신은 결과가 썩 좋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어제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좀 오락가락하는 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막판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좀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뭐 과히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눌렸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주말 사이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금요일 날 장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불안하죠. 이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그렇게 해서 잘 올라가 주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또 상당히 여기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레이다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장이 일단은 뭐랄까요, 좀 버텼죠. 예, 버텨가지고 밀리지는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횡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좀 우려가 된다. 횡보장에서는 개인들이 그 손실을 보는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어제 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횡보가 너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불안감에 던지게 됩니다. 아래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우려가 더 되죠. 그래서 빨리 월요일부터는 밀고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 쪽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사망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쪽에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 다우지수 상황이 이제 괜찮아야 될 텐데요. 네. 만약에 다우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월요일 날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우지수 이제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망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미국 뉴스로 이렇게 보면은 커브 곡선을 그렸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나 이탈리 같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여파가 이제 이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폭락할 때 이 상승을 예상할 때 보여드린 코덱스 인버스라는 차트가 있어요. 오늘도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 코덱스 인버스를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보통 뭐 코스닥 종목들 차트들하고 이제 봤을 때, 자, 쭉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십자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봉 캔들 패턴들이 주요 지지점들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코덱스 인버스는 종합주가 지수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여기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물 개념이죠. 근데 이 차트를 딱 보면은 이것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은 여기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 하락을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서 상승할 것 같죠, 이렇게.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주부터 잘못하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대세적인 고점인가 아닌가 봤을 때,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헷갈려요.
대세 고점일까 아닐까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장도 무척 중요한 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지금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뚫은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더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세가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를 뚫지 못한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요 라인을 한 방에 뚫어버리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면서 여기를 한번 위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은 요만큼까지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상황을 보고 판단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 일반 종목들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중이나 그럴 때 미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움직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혼조 장세라고 하죠. 그래서 좀 줄었고,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신풍제약 여기가 지금 상승세를 잘 타고 마치 이제 더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했죠.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돌파, 눌림, 이렇게. 당연히 이런 차트 잘 보셔야 되겠고, 어김없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 십자봉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데서도 여기도 십자봉들이 많고, 십자봉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분봉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고 있죠. 뚫고 올라가면서 아주 강하게 잘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장중에 그 어제 상한가 간 것 중에서 이 슈렉스 BMP 요걸 좀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 슈렉스 BMP하고 그 다음에 이 신풍제약을 딱 보면은 신풍제약은 오늘 이제 상한가에 올라가서 그 이후 시간에 흔들림이 없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근데 슈렉스 BMP는 연상에 올라가고 나서 연속되는 매물에 견디질 못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제가 급등주에서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저번에 그 수젠텍 차트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죠. 이제 요 저점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가 깨져버리게 됐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렉스 BMP도 여기에서 이제 돌리는 여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딱 자리가 잡히고 나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어제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레몬 요 종목도 지금 여기가 좀 잡힌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거기를 잘 잡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 뻗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주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태평양 물산 뭐 이런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KM제약, 네,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역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예, 그다음에 제약, 그리고 이제 에노토크, 예, 이거는 이제 조준 사격 패턴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올라갔는데 매물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또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잡혔고, 그래갖고 여기서 딱 잡아놓고 이게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뭐 따라가 볼만 하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뭐 내일도 괜찮을 거, 월요일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 후 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온 종목들은 이런 데에서 딱 잡아놨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은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면서도 좀 적중률이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단타만 해야 된다, 뭐 중장기 대형주 장기 투자만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적중률이 높은 방법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적중률이 높지 않아도 한 번에 크게 이렇게 먹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 거에 이제 가리지를 않고요. 각각의 방법에 매매를 잘 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결론은. 네. 그리고 오늘은 좀 그 테마주들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고, 예. 남선알미늄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고요. 이게 아마 그 이낙연 씨 테마주인가? 그렇죠? 요즘 뭐 이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도 나타날 것 같은데,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제약, 네, 여기도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제가 여기 가서 매매를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작업 중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 하나니켈 2호하고 1호 이쪽이 조금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니켈 2호는 전 저점까지 내려와서 이거 이제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것 같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에노토크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니켈 2호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이익 실현 매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돌파가 되면은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걸 다 받아놓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이런 데가 다 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니켈 2호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지금 밀어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지 같이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벤져스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제가 설명드릴 때 방금 좀 강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갈 것 같자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실어서.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금액,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1억 놓으면 1억이 나오고, 5천만원 넣으면 5천만원에 상당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려면 이 종목의 타점이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만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차이죠.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왕 매수하신 거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골탕을 안 먹이고 얌전하게 그냥 올라갔으면 정말 그게 제일 정말 좋죠.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야지 의미가 있지.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금 꼬부랑꼬부랑해서 오죠. 그럼 앞으로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이제 요령은 뭐냐면 3분의 1만 사던가 아니면 반절만 사던가 해가지고 좀 추가 하락을 대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루셜텍, 여기도 이제 차트가 이쁘게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이 된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2001년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서점에 가서 어떤 주식책을 샀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배열이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 딱 요즘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책 쓴 저자분은 이렇게 여기서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는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롱 머티리얼은 차트가 꺾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볼까요? 이것은 이제 차트가 뭐 꺾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하락을 했다가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한마디 패턴 나오고, 한마디 패턴도 뭐 28.9까지 갔으니까 본인이 하고자 할 책임을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승 후 이익 시전 매물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점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차트가 정말 멋지게 올라갔는데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차트가 꺾인 건가요? 이런 질문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죠. 올라가던 차트가 꺾였나요? 이럴 때. 여기는 뭐냐?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고점 치고 여기서 밀리는 걸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요것은 이제 조준사격 패턴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다루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네. 이런 차트를 놓고 아주 자주 나오죠. 상한가 다음에 조정받은 거. 자, 이런 차트를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것이냐.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그냥 종가에 미리 사는 거하고 아니면 그 다음날 반응을 봐가면서 매매하는 거.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반응을 안 보고 그냥 미리 사면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을 해도 내가 그것을 괜찮다 하거나 또는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본인만의 어떤 신념이 있거나 차트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념이 있거나, 즉 뭐냐면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은 그 매수하시는 분이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의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단순 주가 예측으로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은 그냥 자살이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잘 맞으면은 사셔도 되는데 맞다 안 맞다 하면은 그 이후의 결과도 뭐 됐다 안 됐다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꼼수로 어떻게 이렇게 지름길로 이렇게 가버리려고 하려면 이게 잘 안 되죠.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다. 네, 모모님 KINX 자, 56,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게 상승을 하셔서 수익이 크게 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는데 이제 그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네. 큰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건 또 엄청나게 또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매매하는 방법 배우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파는 게 나을까요?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집니다. 일본 기준으로 매매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보조 지표를 놓고 그 기준으로 매매하느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고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아, 이 정도 수익이면 내가 만족하겠다 하고 팔아요. 근데 거기다 더 가요. 그러면은, 아, 괜히 고점 확인도 안 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조바심을 내면서 너무 빨리 팔았나 보구나 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어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오락가락 하다가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단편적인 이 매매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0번 매매를 하면은 매수하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뭐 성공 확률은 만약에 90%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겠죠. 예, 올라가겠죠, 수익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굳이 뭐 더 수익을 못 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런데 한 10번 매매하면은 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 한 3번 내지 뭐 한 5번 정도, 한 5번 정도 내지 한 6번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리고 한 3-4번 정도는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탁 떨어져고 손절을 한다.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인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가 잘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으면 팔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 팔고 놔뒀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거기다 팔아도 됩니다. 예. 어차피 수익은 크거나 작거나 수익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던 작던 계속 수익만 낸다면은 뭐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매도는 딱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는데, 예. 뭐냐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체 매매가 어떻게 되었고 또 매수는 어떻게 했고 또 자금 분할은 어떻게 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시세는 내려요. 이렇게. 다만 좀 위안을 삼자면은 상승 후 수익 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상승하고 이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밀리지 않고 잘 받았고 돌파를 한 거예요. 그 나왔고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상승하는 주가들은 일명 이제 폭탄 돌리기. 근데 평소에도 막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승 중에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고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가다 팔아야 될까? 어떤 게 더 현명할까요? 정답은 뭐냐? 정답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어떤 게 더 현명할까요? 예, 정답은 뭘까요?
네, 분할 매도로 대응 중이시다고 하셨는데, 정답은 뭐냐면, 나도 저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재밌죠?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매수만 했다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될지 여기서 팔아야 될지 고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수익 나고 이렇게도 수익 나고 어차피 매수만 했다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나도 저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나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담으로. 농담인데 그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농담으로,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그러면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고 우선 지금 돈이나 많이 벌 생각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농담을 한 얘기죠. 근데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정말, 야, 돈이 없을 때보다 지금보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많아진 것 때문에 행복해질까? 그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건 나중 고민이죠. 우선 지금 첫째 고민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줬으면 좋겠죠. 네. 자, 이런 거 정말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은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 위험 신호다. 자, 장원테크 질문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차트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거래량이 커버리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잘 올라가네요. 한 20%씩 이렇게 올라가고 상한가는 없는데, 그러니까 나름 뭐랄까 성실히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은 이게 내렸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나름 뭐 전체 지수를 따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에 막 갑자기 상한가 나와라 이렇게 바라면은 무리겠죠. 네. 요 앞에 상한가가 있으면은 상한가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셨던 에너토크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타나거나 이제 전날 27%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은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종목입니다. 예, 나름 열심히 잘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게 된 분들은 다른 개인분들과 좀 차별화를 하시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어떤 차별화냐면, 이 주식 매매에 대한 생각의 차별화.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로 정말 크게 크게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까지와 갖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결별을 하시고 정말 이제는 본격적인 깊이 있는, 그 다음에 거칠애는 다 버리고 알맹이, 코어,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막 팍팍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깊이 있게 속으로 팍팍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조심스러운 생각에선 벗어나셔야 돼요. 아주 깊이 있게 푹 쭉쭉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풍족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30대, 20대, 3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젊고 건강할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또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인생은 그냥 정말 재밌게 한번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좀 더 코어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지면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돈 있어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할 때 돈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노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어떤 바라보는 자세를 딱 보면은 이분은 한 인생이 한 300년 사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주식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한 10년 보내고, 그리고 주식 공부 한 20년 30년 잡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벌기 시작해서 그래서 총 도합하면 70년 정도 걸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주식 세계를 바라봤을 때는 저기는 그냥 그냥 저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남는 돈 가지고 조금 재테크할 만한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너무 주식시장을 낭만 쪽으로 쉽게 보는 거예요. 여유자금 좀 남는 거 저기다 넣어갖고 돈 좀 불려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큰 코 다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져서 삼성전자, 현대차 저가에 매수해서 한번 좀 용돈 좀 벌어보자 하시는 분들, 마지막 결과는 잘못되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아마 요번에 한번 돈 벌었다고 아마 좋다고 막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결과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의 결말의 차이는 딱 두 가지 차이입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결말이 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뭐랄까 좀 긍정적인 생각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네. 저는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중간에 벌써 포기하고 주식을 그만뒀을 겁니다. 왜냐면 쭉 오다가 힘들면 그만뒀을 거란 말이죠. 삼성이 더 떨어지냐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은 도박판이에요. 이 도박판에는 규칙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요번에 삼성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번 거 가지고 한번 벌고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는 이 주식시장에 안 오면 그냥 번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쯤 후에 작년 그때 한번 정말 쏠쏠찮게 한번 벌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왜냐? 힘 안 들이고 꽁돈으로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와서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다시는 안 왔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한번 벌어간 사람도 다시는 결국에 와서 그 이상으로 다 토해내고 가는 것이 이 도박판입니다. 이번 한 번 번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번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다시 다 토해낼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 벌어간 사람들만 있고 잃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개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잃은 사람은 없다. 그럼 주식시장이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죠. 자, 이번 한 주를 좀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 업종 셔틀 보시면 이제 횡보하는 한 주를 보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정말 역사에 없는 또 개인들의 매수에 저항선이 뚫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 또 두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연일 매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언론의 그 말을 자꾸 믿지 마세요. 언론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한낱 광대들이에요. 광대. 자신들의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를 바라는 광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한 돈을 가지고 선물을 샀을 수도 있어요. 옵션을 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언론들의 말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 여기도 팔고 있고, 그 판 돈을 고스란히 자기 본국으로 가져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만한 데이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이 컴퓨터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돈 가져가면은 그 다음날 바로 다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론들 말은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가격을 믿으시라. 제가 가격 이론을 창시를 했는데 이 가격을 믿으시라.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그 모든 것이 다 최종 결과물로 결정체로 되어서 나타난 것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이 가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면 그것은 그야말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세력주 매매법도 이 가격 이론의 근간에서 다 탄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에 다 휘둘리지 마시고 저희 방송 같이 해주시면서 중심을 딱 잡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은 또 주말 나름대로 좀 쉬셔야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저 편지 주시고요. 또 방송에 오셔서 또 종목 상담하실 것은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제가 좀 약속 없고 컨디션 괜찮으면 방송을 9시 30분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